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오늘 정례회를 갖고 시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해마다 70억 원씩 적자가 나는 영일만항 활성화 방안과 영일만 인공섬 철회 의향, 그리고 경륜장 장외 발매소 유치운동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2009년 개장한 영일만항이 140억 원이나 되는 인센티브 지급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7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해 자기 자본금 780억 원을 모두 잠식했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영일만항의 전반적인 총체적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금 포항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은행에서 빌린 돈과 운영비 등 1,300여억 원을 정부에서 부담해주면 영일만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동량 부족과 항만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다전 다용료 수입 등 항만 운영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어서 2015년 인천 북항, 평택 당진항, 영일만항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사업 재구조화를 신청하였고 안병국 의원은 예포항역 주변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물었고 포항시는 LH가 이 일대 12만 제곱미터에 행복주택 1,500가구 등 3,00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두호 마리나 조성과 영일만 대교 건설에 따른 인공섬 조성은 영일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일만을 보존하여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일만 대교 계획 중 영일만 인공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포항시는 영일만 대교를 건설하지 않으면 국도대체 우회 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을 최대한 보존하여 아름다운 영일만 횡단대교가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시는 또 창원 경륜공단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포항 유치는 실제 경제적 효과는 적은 데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김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설에 필요한 의견 제출 시 시간을 갖고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 경주시의회도 오늘 이틀째 시정 질의를 했는데요. 월성원전 노상에 적치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와 대형 화물차들의 사적지 불법 주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현주 의원은 월성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가 27만여 다발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법을 어긴 채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가 임시저장고에 위험하게 보관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문제는 주민의 안녕과 건강에 지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주 시민에게 그 의사 여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은 월성원전에 저장 중이거나 추가 저장하게 될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 정부로부터 적정 수준의 보관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보관 비용 부담 등 정부의 실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애 의원은 경주 지역 대형 화물차가 8,600여 대로 주요 사적지의 주차장마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료 사적지 주차장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분명 주차할 수 없는 대형 화물차의 주차장으로 전락된 지 오래된 현실입니다. 김병도 의원은 외동 지역 7번 국도는 매일 출퇴근 시간 17,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며 입실 모호간 도시계획도로 확보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7호선이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발생이 전국 최다 지역으로 많은 시간을 도로상에서 허비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입실 모호간 도로는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5개의 공영 화물 주차장을 만들고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영덕군 의회가 김성호 의원의 절도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윤리위원회 개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은 지난달 19일 건설 근로자 집에 보관돼 있던 창틀과 문짝을 훔쳐 절도 혐의로 입건되자 소유자에게는 협의하고 가져간 것으로 해달라며 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원과 동료 의원만 참여한 의회 정례회 때 본 회의장에서 사과했습니다. 한편 울진군 의회의 경우 이세진 당시 의장은 소나무 분재 절도로 입건되자 소유자에게 사과하고 변상까지 시도했지만 지역 시민단체 사퇴 압박과 동료 의원들의 성명 발표 등으로 자진 사퇴의 영덕군 의회와는 대조적인 윤리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이상구 경상북도 의원이 포항철강공단의 한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도의원 겸직신고 위반 논란이 일자 이틀 만인 오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구 의원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조명 정비업체인 S사에 지난 20일 한명희 전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취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겸직신고 대상이지만 이를 하지 않았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영리행위 제한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친구인 기업주의 제의를 받은 데다 자신의 상임위인 문화환경위원회와 관련 없는 업종으로 판단해 수락했지만 논란이 일어 사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 유치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늘 경주에서 한국문학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문학의 뿌리가 되는 신라향가와 고전설화의 보고가 경주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 45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 전국 24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경주에서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학의 뿌리도시 천년왕도 경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경주의 역사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문학의 모태가 되는 신라향가와 금오신화가 모두 경주에서 경주를 배경으로 탄생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가의 대부분이 경주를 모태로 창작된 것이기에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가가 기록된 삼국유사에는 향가와 더불어 관련 설화들이 함께 실려있기 때문에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의 거장인 박목월과 김동리의 고향으로 독립모걸문학관이 운영 중이고 유치환 시인을 기리는 청마백일장도 4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또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풍부한 유형 문화재 자산과 문학적 감수성을 결합하면 국내 어느 곳보다도 한국 문학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최적지라는 분석입니다. 국제회의장 하이코와 보문단지의 숙박시설, KTX를 통한 편리한 접근성 등 관광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전통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을 해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조만간 정부가 우선 협상지를 정할 것으로 보고 지역의 모든 문화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 인재 범위가 대구와 경북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해당 지역 출신만 우선 채용하던 것을 대구, 경북권 전체로 채용이 가능해진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들도 대구뿐 아니라 경북 전역의 졸업생들을 지역 인재로 우선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텍이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영국 더 타임즈가 발표한 올해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8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가 1위, 난양공대와 베이징대가 공동 2위에 올랐으며 국내 대학 중에서는 포스텍이 8위, 서울대가 9위, 카이스트가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텍은 이번 평가에서 교육 성과와 연구 실적은 물론 논문당 인용도와 산학협력 정도를 평가하는 산업체 수입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위덕대와 동국대 등 8개 선도대학교와 치매 극복 업무 협약을 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북도와 대학들은 치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활동을 하며 치매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위덕대학교에서는 간호학과 전공 과목에 치매 교육을 편성하는 등 각 대학별로 시군 보건소와 연계해 치매 극복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적조가 지난해보다 빨리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적조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아 적조 생물이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리 검출됐으며 다음 달 중순쯤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책회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황토 살포기 점검 등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한 모의 훈련이 실시됩니다. 양식장에서 죽은 물고기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경남 하동에서 폐기된 어류를 비료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재활용 장비 시연회를 열고 앞으로 6달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활용 장비는 140도 이상의 고온으로 죽은 물고기의 부피를 줄여 멸균 처리가 가능하고 뗏목 위에 바로 설치할 수도 있어 접근성과 이동성까지 갖췄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2010년 불타 철거된 제철동 인덕요양원터에 주민 수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지 활용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복권기금 지원으로 지어진 포항시 남구 인덕노인 요양원은 지난 2014년 철거됐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활용 계획과 사업 진행이 보류됐습니다. 박 의원은 부지 활용 동의를 받음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왔는데요. 예상보다는 장마 전선의 영향이 약해서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가 왔습니다. 장마전선의 위치나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빗발의 굵기와 양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는데요. 장마전선이 다시 머물러가면서 비는 그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금요일인 모레 장마전선 다시 북상하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예보됐던 만큼의 많은 양의 비가 오진 않았는데요. 비구름이 피해간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흐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도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과 포항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하루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이 17도, 영덕과 경주 18도, 포항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만 많이 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18도, 독도 19도,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따라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의과대학이 의과대학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필현 의과대학장은 기념사에서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의과대학이 지난 1986년 첫 신입생을 받은 뒤 30년 동안 1,200여 명의 의료인을 배출했다며 앞으로도 참 의료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해와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이후 17년 동안 무교섭으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선내와는 지난해 노사가 TF팀을 구성해 생산성을 10% 높였고 올해는 직원들의 의식 전환과 품질 강건화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자로 49명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진안에 따르면 박차양 창조경제과장과 김종국 체육청소년과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감사 담당관실 강명순, 공보 담당관실 손대기 주사보 등 16명이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농산물이 식중독균에 오염됐는지 1시간 안에 알 수 있는 검출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 황색 포도상구균 등
5종의 식중독균을 1시간 안에 모두 진단할 수 있는 농산물 식중독균 검출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개발된 검출 키트는 검출 시간이 대폭 줄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쓸 수 있어 수확 후 농산물 관리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대구 성당동과 봉덕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와 43살 이모 씨, 46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인에게로부터 건네받은 10g의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이 씨 등에게 한 봉지에 현금 10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산 이 씨 등은 자택이나 PC방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판매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인 단속 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과태료가 범칙금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 건수는 1,649만 건으로 국내 등록 차량이 2천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을 낸 셈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징수 자료를 보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0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